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소득의 7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어 자산가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요. 전세로 옮기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지만 다만 자가로 사는 것이 전세로 사는 것보다 기초연금을 받기에 더 유리하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가로 살다가 전세로 옮겼는데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도 있는데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노후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자가로 사는 것보다 전세로 사는 것이 기초연금을 받는데 더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니, 당연히 집을 사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재산이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전세가 더 불리하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자,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소득과 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이자소득, 개인연금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할 때 재산의 100%를 반영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지금의 절반 정도도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하게 됩니다.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기본 공제해주고 있는데요. 해당 표를 참고해서 대도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4억원짜리 자가아파트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자가아파트의 경우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보통 시가표준액은 시가의 50%로 계산되기 때문에 4억원의 50%, 즉 2억원에서 대도시 기본 공제액 1억 3,500만원을 제하게 되면 6,500만원이 됩니다. 그럼 6,500만원에서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4%를 곱하게 되면 260만원이 되는데요. 260만원을 1년으로 나누어 보면 소득인정액은 약 22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전세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전세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 공제 0.5%만 공제되어 계산이 되는데요. 전세 보증금으로 0.5%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전세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이라면 기본 공제 5%인 0.95를 곱하게 되면 3억 3,250만 원이 되는데요. 대도시 기본 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제하더라도 1억 9,7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소득환산율인 4%를 곱하게 되면 790만 원이 나오는데요. 790만 원을 1년으로 나누어 보면 소득인정액은 약 66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4억 원의 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은 약 22만 원이 되고 3억 5천만 원의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은 약 66만 원이 되네요. 소득인정액이 더 높게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가 결정이 되지만 자가 전세의 금액 차이 때문에 간신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전세로 옮기게 되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7가지 조건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나이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지급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은 만 65세 이상부터 가능하고요. 신청원 생일이 속한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 가능하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한 달 전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바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8월 15일이 생일이라면 전달인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 65세가 지나 66세에 신청을 하게 되면 기간이 지나버리고 난 후에는 기간만큼은 정부에서 소급해서 환급해 주지 않으니까 늦어도 생일이 속한 달에는 꼭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는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과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180만원, 부부 가구는 288만원으로 21년 대비 11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이자소득, 개인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고급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인데요.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인 차량이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하고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한 대에 한해서도 재산 산정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 특례법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라 하더라도 일반 승용차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회원권인데요.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으로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가액을 월 100%로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다섯 번째는 공적연금 대상자인데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섯 번째는 60일 이상 해외 체류를 했을 때 받을 수 없는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입국할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일곱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인데요.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내용인데요. 생계급여 수급 시 기초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기초연금을 10만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에서 10만원이 감액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도 1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공약으로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요. 만약 그 공약을 지켜서 이행이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생계급여에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